그러면 이렇게 동기부여가 엄청 이렇게 떨어진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에릭쌤이 약간 어떻게 좀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게 해줬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어떻게든 동기부여를 주려고 에릭쌤이 했을 텐데 기억나는 게 있어? 동기부여 받았던 것 중에 아 이런 동기부여가 또 있었다. 동기부여를 뭐 바로 막 딱 하고 만들어주신 건 아니고 일단 얘기 나온 것처럼 계속 뭔가 끊임없이 옆에서 따라락 해줬었으니까 아 매주 만날 때마다 네. 3주에 한 번 만날 때마다 이제 따다다다다다 그 동기를 부여한 것보다는 동기를 유지시켜준 거죠. 왜냐면 어째 동기가 없었던 게 아니니까 그치? 네네, 그렇죠. 흥미를 잃지 않도록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대학을 가고 무슨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걸 많이 얘기했어요. 인간이라는 게 멋있다라는 게 뭔지 네가 진짜 멋있을 수 있는 게 뭔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다른 컨설팅을 좀 번갈아 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저도 SAT를 지민이랑 했지만 제가 한번 수업을 하다 끈 적이 있거든요. 안 해와가지고 그러니까 껐다는 게 공부할 걸 끄고 그냥 2시간 동안 야 너 수업비 안 받을 테니까 너 진짜 왜 이런지 얘기 좀 해보자. 저도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은 너무나도 성실한 학생이 됐고 바른 학생이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감옥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군대나 감옥에 가면 사람이 조금 바뀐다고 하는데 anyways 재밌었어요. 그럼 이런 동기부여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컨설팅을 좀 진행하면서 기억나는 뭐 좋았던 거 혹시 있어요? 좋았던 거요? 없어. 제일 좋았던 거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항상 뭐 만들어 오면은 재미있게 보고 되게 인트레스팅하게 항상 오 이거 뭐야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좋아서 뭐 이것저것 만들어 본 너의 뭔가 작품을 항상 가장 먼저 평가해주고 네네네네. 봐주고 네, 그쵸. 얘기해주는 사람. 뭐 제 친구들은 뭐 너무 좋은 친구들이고 뭐 같이 놀고 하지만 뭐 딱히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하지 않아요. 네. 아 너가 뭐 만들었다라고 네, 하면 네, 이제 네. 어쩌러 가자. 네네 맞죠 그렇죠. 뭐 그것도 있고 뭐 기억에 남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네. 기억에 남는 이벤트는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왜 나는 대학교에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토크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날이 그 친구랑 낚시를 하고 나갔는데 그 낚시하고 있는 도중에 그 배 위에서 그 줌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덱 밑에 그 살짝 쉘터가 있거든요. 캐빈. 네네 캐빈이 그 덱 밑에서 거기서 줌 한 것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막 배가 이렇게 출렁거리고 밖에서 친구들은 피싱하고 있는데 너는 캐빈으로 들어가서 네네 줌을 켜서 네네 에릭쌤 무슨 얘기를 했어? 아 그때 아까 얘기했던 나는 왜 굳이 대학교에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울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은 토픽은 우울했는데 밖에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좀 매칭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슬프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피싱 했니? 네. 그러면 혹시 에릭쌤은 지민이가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나요? 뭐 사건이나 어떤 일화나. 아니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항상 내가 지민이한테 정신 차렸다고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시간과 여유가 좀 있었을 때 이제 그때 퍼스널 프로젝트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 기억나는 게 붐박스인데 이거를 내가 나한테 보여주고 이게 모드리안 작품이었지. 네 피엠 몬주안 네. 그 처음에 그거를 따서 그거 영감을 받아서 했던 건데 전 그게 너무 좋아서 이거를 그러면 실제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푸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제한적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왔다 갔다 또 유목민 스타일이라서 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퍼스널 프로젝트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두 번째 버전을 갖고 왔어요. 그게 프랜시스 베이컨을 또 영감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만들면 뭐 의자를 만들면 의자를 보고 의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른 걸 보고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뭔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딱 그 능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줄 때마다 항상 이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그래서 저는 항상 기억나는 게 얘가 항상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를 뽑아왔을 때 다음은 프랜시스 베이컨, 또 다음은 비하이브, 그리고 의자도 원래 우리가 너 의자 뭐 만들려고 한지 알지? 네. 매트리스 의자 만들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줬어요. 야 우리 있잖아 이런 게다가 너 매트리스 되게 푹신푹신하지 않냐? 근데 매트리스 의자가 왜 없을까? 그러니까 또 다음날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다 그려와. 여기 안에는 뭐가 있고 안에는 폼 있고 스프링 있고. 근데 어쨌든 이 계기가 돼서 의자를 만들긴 했잖아.
네네. 그치? 의자를 만들자. 그래서 의자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하고, 그치?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기대 이상을 항상 갖고 왔을 때 저는 그 부분들이 계속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밖에 기억 안 한다고 했는데 나는 되게 많이 나요. 방금 얘기한 의자 사실 제 옆에 있습니다. 작품이 하나가 여기 있는데 나 나무로 뭔가 그거를 비주얼화 시키고 그냥 단순히 비주얼화 시키지 않고 지민이는 시간이 걸려요. 한 1, 2주. 근데 1, 2주의 시간을 준다면 뭔가 될 것 같은 게 갖고 와줘요.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내가 영어를 많이 주입시켜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스스로가 다큐멘테이션을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랜시스 베이컨은 어떤 작품이고 왜 이런 것만 그걸 이미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를 거의 써오는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높게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민이는 도움을 많이 받았을 텐데 네네. 가장 그럼 이렇게 말적으로 말고 진짜 실제적으로 컨설팅 도움 받았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게 뭐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주면.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뭘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래서 컨설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민이한테 주었던 나의 컨설팅은 나의 멘토십은 다른 친구들이랑은 너무 달랐던 것 같고 또 건이랑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컨설팅을 하기보다는 내가 줬던 가장 큰 도움은 지민이한테 지민이의 어떤 이 갖고 있는 이 탤런트가 무조건 다큐멘테이션이 돼야 된다 라는 거를 진짜 거의 주입시켰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론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이제 한국에 오니까 우리가 그럼 나머지 있는 프로젝트를 한국에서 하자라고 이게 같이 약속한 것도 있지만 다큐멘테이션은 저는 되게 강조를 많이 했고 오히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더 잘 믿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는 본인의 그래도 3년간의 기록이 계속해서 남으니까. 그거를 또 사이트로도 저희는 이쁘게 표현을 했고 그거 되게 스스로 좋아했어요. 뭔가 내 작품을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거를. 지금 또 최근에 웹사이트를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걸 요번에 또 무슨 도장 한국 네. 뭐 도장처럼 그러니까 자기 이름 만들고 정말 크리에이션 뭔가 만드는 행위를 진짜 좋아하는 거죠, 네. 본인이.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다큐멘테이션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움을 가장 많이 준 거는 그거겠죠. 그냥 이 미국 대학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로망을 잊지 않게 하는 거. 왜냐면 탤런트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노력을 안 하거나 로망이 없으면 솔직히 쓰잘데기 없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이런 다큐멘테이션 하고 뭐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프로젝트를 뭐 몇 개 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개인적으로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영화 만들었던 거거든요. 영화라기보다는 제가 많은 그 샷들을 그려가지고 뭐 애니메이션 비슷하게 영화랑 같이 합친 맞아. 맞다. 이것도 있구나. 맞다. 이것도 있어요. 네, 그거의 시작은 의도와는 벗어나게 원래는 뭐 애니메이션이랑 그런 플래닛 넵튠? 단편, 네네, 그 타이깅 온 넵튠이랑 그 노토리어스 NPC라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보시는 분들은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으면 아키텍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본인을 유니크하게 만들어주었던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줬으니까. 근데 그 영상에 모든 이 지민이의 작품에는 공간이라는 스페이스라는 게 항상 있었어요. 테마, 띠임으로 왜냐면 들어가 보면 애니메이션도 다 그림은 2D로 그렸겠지만 그 공간을 이해 못하면 태깅 더 넵튠도 그 공간을 잘 이해한 거거든요. 근데 아키텍트가 생각해보면 스페이스가 공간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공간의 이해. 그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2D, 3D.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야, 이거 아키텍처로 최고야. 왜냐면 아키텍처로 파이널라이즈 된 게 딱 입시 전이잖아. 딱 근처. 그쵸, 거의 두세 달 남기고. 그치. 네. 왜냐면 그때까지는 그냥 우리가 최대한 너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를 하는데 어차피 추려지는 건 추려지는데 저는 얘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경우의 수를 봐도 너무 다 잘 어울리는 프로젝트고 특히 옛날부터 얘기했을 거야. 아키텍처가 되게 잘 어울린다. 근데 얘는 그냥 괜히 걱정했어. 그냥 네가 그치 혹시 아키텍처 못 가지 않냐. 그치? 오히려 좀 겁을 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저는 옛날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건축가가 꿈이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때부터 내 자신을 체면했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 꿈이 바뀐 적도 여러 번 있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근데 그 결국에는 그 뭔가를 크리에이터라는 바운드리 안에서만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프로덕트 디자이너도 있고 맞아. 그냥 뭐 그래픽 디자이너도 있고 그 안에서 여러 번
번 교차하긴 했는데 뭐 결국엔 나중에는 그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아키텍처가 맞다는 판단을 들어서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에릭쌤하고 이제 연락을 계속 할 거냐? 저 프로젝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코칭을 해주셨던 것 같아? 방금 얘기했던 영화 그 두 개의 시리즈 같은 경우는 거의 터치를 아예 안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살짝 리포트 하는 식으로 뭐 오늘은 뭐 여기까지 됐는데 뭐 어떠냐, 그리고 그 오디언스 입장에서 프로덕션에 참가하시는 게 아니고 오디언스 관점에서 이런저런 피드백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믿는 친구들은 예술에 방해를 하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예, 또 도움이 될 수도 저는 있으니까. 그게 항상 잘 됐어요. 그걸 믿고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애니메이션 얘기했는데 이 2D도 이게 하나하나씩 그림 그려서 커트 만든 거잖아. 애초에 원래는 그 컨벤셔널 애니메이션은 12프레임에서 12프레임? 24프레임까지 한 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한 아니고 5프레임? 5에서 6프레임. 6프레임? 네. 근데 그거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지금 좋아해도 힘든 거거든요. 이건 좋아해도 진짜 힘든데 뭐가 다르냐. 그냥 자기가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도 너무 감동받았고, 그래서 제가 훨씬 더 지민이한테 마지막까지도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한 거를 보면 생각해보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프로젝트들로 한 게 영상도 있고 뭐 아키텍처도 있고 그림도 있고 한데 그거에 필요한 스킬셋은 그럼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한 거야?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후배들을 위한 지문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배워가지고 했는지. 뭐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유튜브가 있고요. 유튜브 진짜 좋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단점은 좀 타임 컨슈밍해요. 왜냐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알려주는 영상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드는데 이 기능을 그 코딩으로 구현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거를 딱 알려주는 건 없고 조금만 알려주고 쟤는 저 조금만 알려주고 그거를 모아서 하는 거는 자기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는 여러 가지 그 세그먼트들을 모아서 그 하나의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종합하는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찾아보면은 되는 거니까. 네. 그럼 그런 스킬셋을 필요로 해서 내가 배워야겠다 하는 거는 스스로 생각을 한 건지 에릭쌤 막 추천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 오히려 그 툴 같은 거는 제가 배우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일부러 막 툴 하나를 산 다음에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의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의자를 너가 만들어야 돼 라고 저는 이제 살짝 확신을 줬어요. 너 의자 만들어야 된다, 무조건. 의자 만들자. 그러면 당연히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스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캐드라든지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실제로 이거 공장이랑 연락하고 이거 다 CNC로 이제 CNC로?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경험으로 오는 거라서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 안에 스스로가 원래부터 탐구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 어떻게 만들지. 근데 1주일 있다가 2주 있다가 3주 있다가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혹은 이제 정말 필요했으면 제가 알려줬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친구. 왜냐면 동기나 뭔가 이런 아이디어만 주면 되게 스스로가 잘 공부하고 만드는 친구여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선 시간이 많아서 진짜 각 잡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전에 인터뷰했던 건희 학생이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수상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 이게 어떤 학생들이 보면 진짜 놀랄 수도 있는 건데 위스디라는 뭐 아트 학교를 갔는데 아트 수상이 하나도 없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건지. 이거 막 진짜 아트 학원이나 아트 대학교 진학을 도와주는 곳에서는 되게 신기한 케이스일 수도 있어. 특히 우리 이 구역 같은 경우에서는. 왜냐면 대부분 다 수상으로 들어가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좀 선생님이 어떻게 다 맞춰주거나 어떻게 생각을 해?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상을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 안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긴 했어. 하긴 했는데. 한 두세 곳 넘었는데 브릿지 막 근데 되게 힘든 거 있어. 막 다리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뭔가 그 수상 웹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막 그 previous winner들 막 이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뭔가 그때 제가 하기 싫어하는 맞아. 그런 거였어요. 대중적인 거 싫어했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후회합니다. 근데 괜찮아. 너의 컬러를 보여줄 수 없었으니까 거기서는. 그거 우승했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거 우승했으면 오히려 뭐 A의 삶, B의 삶, 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승했으면 어땠을지. 근데 오히려 우승의 맛을 봤다면 너무 대중적으로 갑자기 바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또 괜한 또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우승 안 한 게 나을 수도 있었겠다.
얘 막 진짜 되게 이상한 거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런 여러 활동들이 그런 포트폴리오에 보면은 영상도 있고 우리가 이제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영상도 있고 뭐 만든 것도 있고 아까 스피커도 있고 등등등 그림도 엄청 있고. 많은데 요런 약간 누가 봐도 좀 일반적이지 않은 독특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하다가 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아트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디어나 도메인의 그 아트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많은 거를 배웠어요. 항상 제가 했던 게 무슨 아트를 하고 싶은지가 제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제 자신에 대해서요. 그때 에릭 선생님이 했던 말이 아마도 그러면은 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이걸 해봐야 이게 좋고 나쁜지 알지. 안 하고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새로운 게 정말 많은 그런 게 이제 에릭쌤이 저것도 해봐 네네. 이것도 해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 시작을 하게 된 그거는 거예요. 아닌데 결과론적으로 그 얘기가 맞는 것 같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해보기 전까지는 정말 모른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영화 만드는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는 감독의 길은 아니라는 걸 곧바로 깨달았고요. 저는 거기서 흥미를 느끼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스크린플레이를 쓴다던가 다이얼로그를 막 만든다던가 이런 막 여러 가지 세팅을 하나하나 하는 거에서는 전혀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 그런 식으로 나는 이 길이 아니구나라는 걸 오히려 일찍 깨달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를 했던 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게 빨리 본인이 안 맞다라는 것도 사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막상 대학 갔는데 안 맞아서 전공을 바꾸게 되는 맞아요. 경우도 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지민이랑 건이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진짜 경험의 중요성을 딱 알게 해주는 두 케이스인 것 같아요. 진짜 경험을 뭔가 한다는 거. 그러니까 말만 하고 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경험을 해보는 거. 그러니까 수상이 있다 없다 그리고 또 GPA가 좋아야 된다 또 SAT가 높다라는 지금의 현 미국 대학 입시 교육 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교육 체제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학생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너라는 친구가 입시에 또 성공적이지 않으면 뭐 역시나 이렇게 되는데 아 이런 친구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면 나는 이게 그냥 하나의 케이스가 아니라 이렇게 진짜 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거든. 네, 저희가 지금 약간 카메라에 문제가 생겨서 데이터가 많이 날아갔는데 이 데이터가 날아가는 와중에 에릭쌤이 지금 학생을 만나러 가야 돼서 빠졌는데 뭐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네네, 그쵸. 우리끼리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위스디에 이제 가게 됐는데 위스디를 가게 됐을 때의 계획 위스디를 가게 됐을 계획보다는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위스디에서의 계획? 이런 게 좀 있는지. 뭐 일단 작게 보면 리스디 안에서 계획부터 벌써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리스디에서 이제 얻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일단 레버리지 하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 많은 스튜디오나 패실리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다양하게 사용해보고 또 저랑 다른 견해를 가지거나 저랑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많은 다이얼렉트 같은 거를 이런 걸 하면서 다이얼로그를 만들어 가면서 많은 것을 배워가고 싶어요. 그게 대학교에서의 저의 목표고요. 뭐 대학교 후로는 좀 개인적으로는 큰 비전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그 또 비전도 뭐 계속 조금씩 그 바꿔나가면 되는 건 하지만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세상이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제 바람이고요. 네. 그래서 딱 어떤 건물을 보면은 아 저거 뭔가 머니멘털한 건물. 뭐 머니멘트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맞지. 변화할 수 건축은 그런 게 굉장히 이제 네네. 많지. 뭔가 이제 사람들은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네네.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지만 이제 되게 뭐 암묵적인 룰처럼 이제 모두가 그렇게 하게 되는. 좀 더 좋은 도시 환경이나 아니면은 그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궁극적으로는요. 어쨌든 USD 합격한 거 정말 너무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혹시 진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진짜 마지막으로 혹시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을까?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셔. 이제 입시에 관심이 있고 네네, 그쵸. 그런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그런 네. 분들을 한테 나 뭐 지금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이나 해주고 싶은 말. 일단 먼저 이렇게 긴 대화를 지금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먼저 학생들한테는 좀 그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 너무 자기 점수가 안 좋다고 포기하지는 말고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는 모르겠어요. 제가 부모가 아직 돼본 적이 없어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그냥 많이 응원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녀분들을 자녀분들을 많이 네네. 응원해달라. 그리고 오늘 지민이랑 아까 얘기를 해서 지금 좀 뒷부분이 날아갔는데 아까 에릭쌤이 나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실해야 된다. 지민 같은 케이스가 정말 잘 된 케이스고 너무 유니크하고 좋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된다라는 거는 모든 학생들이 지민이가 사실 지금 굉장히 험블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작품들이나 이런 건 본인이 마지막에 이제 11학년 때 12학년이죠. 이 친구한테는 뉴질랜드 학교로 그때 13학년이에요. 13학년 때 한 게 굉장히 많아요. 한 게 굉장히 많고 그것들이 모두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실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빼놓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축하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